안녕하세요. 화학 물질의 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적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양적 관계 바로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양적 관계가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좀 기초의 내용,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배웠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응용 부분인데다가 교과서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거를 왜 배우냐? 방금 말했다시피 양적 관계의 응용 파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응용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응용 부분이 매우 어려워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응용 부분을 깨우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응용 부분을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이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만 봤을 때에는 이런 내용이 이론상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노트에 잘 정리하시고 예시 문제를 잘 찾아보시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응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수록 이 응용 파트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해당하는 것은 저번 시간까지가 양적 관계 기초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양적 관계 중급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단계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혼합된 물질 속 이게 무슨 소리냐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물이 섞여 있을 때 생성물이 얼마만큼 생성될 수 있을까를 과연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냐 이 뜻입니다. 자, 이 중급 단계는 사실 어거지로 만든 그 응용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대학에 가서도 실험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이론 부분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합된 물질 속에서 C라는 생성물이 얼마만큼 생성될까라는 이런 물음은 시험실에서 당연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한계 반응물이라는 것부터 배울 건데요. 한계 반응물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화학에서 한계 반응물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데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주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써놨는데 A가 B랑 이렇게 B인데 개수가 이만큼 써져 있죠. 이때 A와 B가 만나서 C라는 생성물을 만들 때 여기서 한계 반응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A가 2몰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2몰이 있을 때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일 때 한계 반응물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 반응물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모두 반응하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반응하는 물질.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가 2몰 있고 B가 2몰 있다. 그럼 만약에 A와 B가 모두 반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 A가 만약에 2몰이 모두 반응하면은 이때 1대2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B는 몇 몰이 필요하냐면 4몰이 필요하게 됩니다. 4몰. 그러니까 A가 2몰 반응하려면 B는 4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B는 2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응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는 모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B가 모두 반응한다고 해봅시다. B가 2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A가 몇 몰 필요하냐 이겁니다. 당연히 A는 1대2로 반응하니까 1몰만큼 필요하겠죠.
그러면 A는 2몰만큼 있으니까 1몰만큼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B가 모두 반응하고 A는 2몰 중에서 1몰은 반응하고 1몰은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몰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 반응물은 누구냐? 모두 반응하는 게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으니까 A는 남죠? 그러니까 A는 한 개 반응물이 아니고 여기서 B가 바로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A와 B 둘 중에 반응물 중에 한 개 반응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 개수가 여긴 2고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만큼 들어갔을 때 개수가 높은 게 한 개 반응물이 됩니다. 그럼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냐? 한 개 반응물 찾는 것은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한 개 반응물을 찾는 그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사항만 놓고선 한 개 반응물을 찾으면 여러분들 틀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한 말만 듣고 개수가 높은 게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다음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은 똑같죠? 똑같이 이런 화학 반응이 있고요. 이때 A는 1몰 있고 그 다음에 B는 3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 반응물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대 2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B가 여기서 개수가 높으니까 B가 모두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B가 모두 반응하려면 3몰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3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A는 몇 몰이 필요하나요? 1대 2만큼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2분의 3몰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A는 1몰밖에 없으니까 2분의 3몰보다 적잖아요. 2분의 3몰은 1.5몰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1몰밖에 없으니까 B를 모두 반응시키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A가 1몰 모두 반응하면 B는 2몰만큼 필요하니까 B는 3몰만큼 더 많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응이 완료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반응하는 거는 A고 B는 1몰만큼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남고 모두 반응하는 것이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A가 한 개 반응물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개 반응물을 찾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처음 찾아보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한 개 반응물은 이렇게 하나하나 잘 따져주고 꼭 생각을 하시고선 여러분들이 한 개 반응물을 찾는다면은 그리고 연습이 충분히 된다면 나중에는 쉽게 한 개 반응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 개 반응물을 찾는 것을 양적 관계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양적 관계로 나타내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요거는 혼합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 문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A와 그다음 B 두 개가 만나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때 A 2몰과 B 2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바로 반응 전이죠. 이렇게 양적 관계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나타내게 하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쓸 이 세 단계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반응 전 단계인데요. 반응 전 단계에서는 여기다 2몰, 그 다음에 2몰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반응은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개수비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개수비. 개수비만큼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개수비가 지금 몇 대 몇인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죠. 개수비는 1대 2대 1만큼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A와 B가 1대 2로 반응하니까
반응물은 반응하고 나면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1몰, 여기서 한계 반응물이 아까 전에 B라는 것은 우리가 찾았었죠. 그러니까 B는 모두 반응하니까 마이너스 2몰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 1몰이 되겠죠. 그러면 1대 2대 1인데 C는 그 중에 1이니까 당연히 B와 C는 2대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몰만큼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C는 1몰만큼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생성이니까 플러스 표시해주고 1몰만큼 생성된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개수비로 여러분들 표현해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반응 후입니다. 반응 후. 자, 그럼 반응 후가 어떻게 되는 거냐? C는 반응 전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반응할 때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반응 후에 1몰만큼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는 2몰만큼 있었는데 2몰만큼 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0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없다는 거죠. A는 2몰만큼 있었는데 1몰만큼 사라지니까 반응 후에 1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반응 후에는 A 1몰, C 1몰 이렇게 남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나타나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1번부터 3번 단계까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똑같이 A가 B 두 개랑 만나서 C를 만드는 건데요.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 반응이 끝난 뒤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단계부터 하는 게 아니라 3번 단계부터 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반응 전후 일단 써주시고, 그 다음 2번 반응 써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3번 반응 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B가 1몰만큼 남았다고 했으니까 반응 후에 여기 B가 1몰만큼 있다는 걸 표시해주고, C는 2몰만큼 생성됐다고 했으니까 C는 2몰만큼 생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 전에 반응물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생성물은 없었고 반응물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응물은 얼마만큼 있었겠냐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반응 전에 반응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찾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반응 후에 요 C를 힌트로 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2몰만큼 생성된다고 했는데 C는 반응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반응하면서 온전히 2몰이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에서 얼만큼 생성됐다? 플러스 2몰만큼 생성됐다라는 뜻이죠. 이때 반응 개수가 1대 2대 1이니까 반응은 개수비로 표현한다고 했죠. 개수비. 자, 1이 2몰이야. 그럼 당연히 2는 몇 몰이 되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4몰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항상 반응물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몰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반응 전에는 C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고, 반응 전에는 C가 아무것도 없었고 A와 B는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반응 후에 B가 1몰이 남고 A는 아무것도 없게 되려면은 반응 전에는 A와 B가 얼마만큼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1몰과 4몰을 더해주면 당연히 여기는 5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2몰만큼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A는 2몰, B는 5몰만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요 문제 여러분들 반드시 외운다기보다는 요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다면 A가 여기선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죠. 2몰만큼 있었는데 2몰만큼 모두 반응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는 문제도 한계 반응물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반응물이 얼마만큼 있었는지까지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다음 내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추가형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다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이게 무슨 소리냐면 A와 B가 지금 혼합되어 있었잖아요. 2몰, 5몰 이렇게 다 혼합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가형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커에 A가 들어있다면 A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10몰이 들어있죠. 10몰이 들어있다면 B를 2몰씩 넣어주는 거예요. 2몰씩 넣어줬을 때 C가 얼마만큼 생성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B를 2몰씩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이 진행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반응 계수를 우선 봐야겠죠. A는 1, 그 다음에 B는 2. 그러니까 1대 2로 반응하니까 B를 2몰 넣어주면 A는 몇 몰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1몰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1몰 반응하니까 A는 1몰 사라져서 9몰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A 1몰과 B 2몰이 반응해서 C 몇 몰이 생깁니까? 1만큼 생성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1몰 생성되겠죠. C가. 그러니까 여기서 C가 1몰 생성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요렇게 이 비커 안에 C가 얼만큼 있는지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또 넣어주는 거예요. B를 또 2몰 넣어주는 겁니다. B를 2몰 넣어줬을 때 그러면 다음 비커에는 A와 C가 얼마만큼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풀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A는 1몰만큼 사라지겠죠. 또 A는 그래서 8몰만큼 되겠고요. 그 다음 B가 2몰 들어갔으니까 C는 1몰 생성되겠죠. 그래서 C는 총 2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엔 계속 반응을 일으키다 보면 2몰씩 넣어줘서 반응 일으키다 보면 결국엔 여기 비커 안에 C만 남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C가 남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몇 몰이 생성되겠어요? 결국엔 C도 결국엔 10몰만큼 생성되겠죠. 선생님이 방금 10몰만큼 생성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와 C의 반응 계수는 1대 1입니다. 근데 A가 10몰 있었다고 했으니까 B는 당연히 10몰만큼 모두 반응하면 10몰만큼 생성되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꼭 적어두시고, 요게 바로 뭐냐면 반응 완결 시점이다. 반응이 완결되었다. 요 C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즉 생성물만 남아있는 이 경우를 우리가 반응이 완결됐다라고 하고요.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A와 C가 몇 대 몇인지를 보시고, 반응 계수가 1대 1이잖아요. 그렇죠? 반응 계수를 보시고 A가 10몰만큼 있었으니까 아, C는 총 10몰만큼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나요?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꼭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가 만약에 5몰만큼 있었다. 처음에 A가 5몰만큼 있었다. B가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응이 완결되면 당연히 C는 5몰만큼 만들어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추가형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완벽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가형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말로만 설명되지 않고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기체 부피 그래프라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피는 선생님이 뭘 뜻한다고 했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면 이거를 몰수로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전체 기체니까 당연히 이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그때 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기체 부피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해석. 자, 여기 단위는 리터고요. 리터. 단위는 리터고요. 여기는 1리터, 여기는 2리터, 3리터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1리터, 2리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여기도
3리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때 1리터는 1몰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조건이 없어도 여러분들 그냥 리터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1몰이 1리터가 M몰만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으시면 돼요. 근데 꼭 M몰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1몰만큼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리터로 나와 있는데요. 자, 넣어준 B의 부피가 1리터였을 때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넣어준 B의 부피가 B라는 기체를 넣어준 게 0이었다면 당연히 여기 전체 기체 여기에는 뭐밖에 없을까요? 여기에는 당연히 A 기체만 있겠죠. A 기체. 자, 문제가 지금 똑같습니다. A 플러스 2B 요 문제를 지금 해석하는 요런 문제가 아니라 A와 지금 반응 계수는 몰라요. A와 B가 만나서 C를 만드는데 반응 계수는 모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때 A와 B가 만나는데 여기는 당연히 A 기체밖에 없겠죠. A 기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몇 리터 있었다면 자, 반응 전에 2리터만큼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응할 때 지금 여기 B는 아예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1리터만큼 반응했을 때도 전체 기체 부피만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A만 있는지 B만 있는지 C만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알려준 그 힌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쭉 가다가 여기서 꺾이게 되는데요. 이 꺾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바로 반응이 완결된 부분입니다. 반응이 완결된 부분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응이 완결된 부분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C만 남아있다. 즉 생성물만 남아있다. C만 존재하는 거. 여기는 C 기체만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생성물만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얼마만큼 됐는지 몰라요. 이게 반응 개수비로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개수가 없으니까 개수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후를 본다면 반응 후에 보면 2리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반응 전에 있었던 2리터가 여기서는 모두 반응에서 C밖에 없으니까 반응 후에는 여기에 0리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도 0리터가 되겠죠. C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인지 추측할 수 있겠죠. B는 이때 넣어준 게 여기 2리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때 마이너스 2리터만큼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형 문제니까 그냥 2리터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리터를 넣어줬다 이렇게 추가형 문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리터만큼 반응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C는 얼마만큼입니까? C는 플러스 2리터만큼 반응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때 C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럼 결국엔 무엇이냐? 반응이 2리터, 2리터, 2리터 즉 1대 1대 1만큼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반응 개수가 1, 1, 1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프 하나만 더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인데요. 여기 1, 2, 3리터가 있고 1, 2리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보시면 여기는 당연히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기는 A밖에 없고 여기는 C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자, 이제 적는 겁니다. A 플러스 B, C 이렇게 있을 때 반응전은 A가 지금 여기에 3리터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응할 때는 B가 얼만큼 들어갔어요? 반응이 완결될 때까지 1리터만큼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1리터만큼 들어갔게 됐고요. 그 다음 반응 후에 C는 1리터만큼 있으니까 여기 1리터만큼 있다라고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모두 0
0, 0이 되겠고요. 자, 그럼 한번 추측해 봅시다. 그러면 A가 지금 여기서 총 들어간 게 마이너스 3리터가 되겠죠. 그 다음 C는 만들어진 게 플러스 1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반응이 마이너스 3, 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3대 1대 1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계수비는 3대 1대 1이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3, 1, 1, 1은 생략해 주니까 이렇게 반응 계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내용이 쉽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용이 만약에 어렵다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요. 내용이 쉽다면은 더 어려운 응용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길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